안녕하세요. 기본논리 학습 강습 여러분. 자, 오늘은 그 11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지난 10주차 첫 번째 강의 노트에 있었던 그 몇몇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거의 대부분 그 쉽게 하셨는데 마지막 그 두 문제를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해볼게요. 자, 앞에 쉬웠던 문제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형이 주어졌을 때 요런 모형이 주어졌을 때 그 모형에서 문장들의 진리값을 결정하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 문장들의 진리값은 모형의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모형이 주어지고 모형 세계가 주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각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이 결정되고 그걸 통해서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들 또는 뭐 논리적 연결사가 포함된 문장들의 진리값들이 이제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은 보편 양화사는 연원문으로, 그 다음에 그 존재 양화사는 선언문으로 이제 대체될 수 있다 그랬죠. 자, 물론 이제 자연 연역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진리표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바로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존재 양화사가 붙어 있는 문장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 x의 자리에다가 요 x가 네 군데 있죠. 그렇죠? x가 네 군데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논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자들, 이름들을 대체해 보는 거죠. 이름을 대체하는 거죠. 여기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 A랑 E밖에 없죠. 아담과 이브를 가리키는 A와 E 두 가지를 각각 대체해 보는데 존재 양화사의 경우에는 각각 대체 얘들을 다 선언으로 묶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해보면 얘는 B, A, and L, X, E 이면 이게 아직 문장이 끝나질 않았죠. 존재 양화사의 적용 범위가 이 전체잖아요, 맞죠? 존재 양화사의 양화사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x의 자리에 다 a만 집어넣는 경우와 이제 이번엔 x의 자리에다가 뭐만 넣어요? 2를 넣어보는 거죠. b, e, and l 근데 아까 x를 안 바꿨었네요. l, a 자, l 이번엔 e, 이면 l, e, a l, a, e 고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선언지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름이 두 가지니까 A랑 E.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순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진리값을 결정해서 할 수 있죠. 자, 봅시다. BA 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이 금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BA는 참이죠. 그 다음에 LA는 어떤가요? 아담이 이브를 사랑한다.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죠.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LAA. 자, LAA. 아담이 아담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네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 해석 함수에 따르면 아담은 이브를 사랑하고 이브는 이브를 사랑하지만 아담은 아담을 사랑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는 F죠. 자, 그럼 여기 F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고요. 그쵸? 그러면 TF니까 F네요. 자, 하나가 F가 됐는데 한쪽 오른쪽을 다 알아봐야겠네요. 마저 알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BE
if가 금발인가요? 자, 여기 그런 얘기 없죠. B의 해석함수에는 아담만 이죠.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if가 ive를 사랑하나요? 자, 근데 그거를 다 따져볼 필요가 없죠. 잘 가만 보면 논리적 연결사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be and lee는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니까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lee의 진리값을 모르더라도 곧장 be and lee의 진리값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면, 자, 요 문장 조건문의 진리값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조건문의 진리값은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건이 거짓이면 곧장 참이 되죠. 뒤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뭐랑 비교하면 되죠? 자, 얘랑 되죠. 선언지 양쪽의 진리값이 f와 t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체 문장의 진리값은 뭐예요? f or t니까 t죠. 자, 그래서 얘의 진리값은 t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래와 같은 모형을 가정하고 그 모형에서 다음 문장의 진리값을 정하라. 자, 사실은 우린 이걸 보면 다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이 다 결정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LAB는 참이고 TC는 참이고 FAB는 참이고 GC는 참이고 RBC는 참이고 KB는 참이고 MC는 참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각각 이 해석함수를 보면 되는 거죠. 자, GB는 뭘 보면 되죠? 이걸 보면 되죠. 아, GC만 참이고 GB는 거짓이겠네요. 그 다음에 RBC는 어떨까요? 오, 참이죠. 참이면 둘의 선언은 참이죠. 둘의 선언은 참이고, 그 다음에 LAX. 자, 이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 양화사를 벗긴다면 얘는 뭐와 같아요? LAA or LAB or LAC죠.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자, 그러면 L의 해석함수를 보면은 LAB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네요. 따라서 나머지 볼 필요 없이 결국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것과 요것이 참이니까 결국 우리 주 연결사가 결국 여기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뒷부분도 봐야 되네요. 맞죠? MC가 참이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뭔지 알 필요 없이 요 선언문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알고 싶은 요 부분은 뭐겠어요? 참이죠.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참이니까 참이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입니다. 자, 이게 약간 그 트리 구조처럼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뭐, 이게 아주 정해진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풀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이제 여기 적은 게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본 겁니다.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을 증명해 보거나 아니면 발레를 제시하라는 문제인데요. 봅시다. 이것도 그냥 해보면 되죠. 이거 이미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LAA or LEA and 자, 전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LAE or LEE 맞죠? 그 다음에 결론은 LAA and LAE. 그러니까 논의 영역에 여기
A가 아담을 가리키고 E가 이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이름이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그 논의 영역을 가정해서 대상이 두 개밖에 없다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름도 두 개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대체 A와 E를 각각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편 양화사들이니까 그렇죠? 여기 보편 양화사들이니까 다 AND로 묶이는 겁니다. 여기 AND가 되고요. 양화사의 적용 범위에 따라 따로따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for all x, LEX는 LEA and LEE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진리표를 그리면 되기도 하는데 진리표를 그리면 이 단수 문장이 4개니까 단수 문장이 LAA, LEA, LAE, LEE, LEA 그러니까 4가지니까 진리표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16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무식한 짓이죠. 물론 해봐도 되죠. 컴퓨터에게 시키면 사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바로 약식 진리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실패하면 타당성이 증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찾아지면은 발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찾아낸 발레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발레를 딱 하나만 찾으면 문제풀이를 거기서 끝내죠. 그러니까 발레를 있는 대로 다 찾아내는 게 내질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찾아지는 발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자, 다행히도 전제가 연어문이네요. 그러면 둘 다 참여해야 되죠. 결론은 선언문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선언문이 거짓이라면 선언지 양쪽 모두가 거짓이어야 되죠. 자, 이 다음부터가 좀 살짝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왜냐면 곧장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선언문이 참이려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죠. 연언문이 거짓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어때요? 다 둘 중에 하나면 그러니까 이게 곧장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자, LAA가 참이면 A가 참이면 이쪽에도 참여하겠죠. 그런데 자, LAA가 참이면 이쪽이 거짓이 되려면 얘는 거짓이어야겠죠. 맞죠? LA가 거짓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LAE가 거짓이면 전제 쪽에 있는 이쪽 LAE도 거짓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요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죠? 요게 참여해야 되죠. 맞죠? 요게 참여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LE는 참여해야 됩니다. LE가 참이면 자, 결론 쪽에 있는 LE도 참여해야 되겠죠. 일관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LE가 참이면 근데 이 LEA and LE가 거짓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LEA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LEA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도 거짓이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가능하네요. 그렇죠?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타당하지 않는 논증이죠.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가 됐고요. 이 발레를 그래도 좀 멋들어지게 써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IA는 아담을 가리키고 IB는 이브를 가리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IL을
써보면 LAA는 참이다. LAA는 참이고요. LEA는 거짓이고 LAE도 거짓이고 LEE는 참인 이런 케이스에서 자, 이런 케이스가 바로 발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왜 2번 안 했냐? 발레가 하나 만들었으면 더 진행할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발레가 불가능하다. 1번에서 실패했다. 1번이 일관된 1번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2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더 나가서 3번, 4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하러 약식 진리표 방법을 쓰나 이럴 거면 진리표를 그냥 다 그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제 라인데요. 자, 라는 문제 다와 전제와 결론이 서로 이렇게 쫙 바뀐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의 자리에다가 a와 2를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AA or LAE and LAE or LEA and LEE가 전제고요. 결론은 자, 적용 범위가 전체죠. 그러니까 LAA or LEA and LAE or LEE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단수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자, 알아낼 수 있는 게 복장 있나요?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자, 곧장 해보려니까 전제가 참이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앞쪽 선언지 LAA and LAE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LAA와 LAE 모두 참여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론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LAA가 참이고 LAE가 참여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선언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선언문이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그러면 둘 다 참이니까 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둘 다 참이면 참여해야 되죠. 근데 거짓이라고 써있네. 다시 말해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서로 지금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자, 2번. 자, 아까 왔던 길은 그대로 씁시다.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를 가정해야 되죠? 저 앞쪽 요 LAA and LAE가 이번엔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몽땅 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면 우리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나요? LAA와 LAE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또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갑자기 힘들어 하시는데 대신에 우리 바깥을 보면 되죠. 얘가 거짓이면서 전체 문장이 참이려면 이쪽이 참여해야 되죠. 바로 그걸 이용해 주면 돼요. 얘가 LEA and LEE가 참이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LEA도 참이고 LEE도 참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LEA가 참이고 LEE가 참이어야 되고요. 그러게 되면 자, 이 문장이 참이 되죠. 선언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둘 중에 하나가 이미 참인 걸 알았으니까 참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모순이죠? 둘 다 참인데 둘 다 참인데 둘의 연원이
거짓일 수는 없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발레를 만들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게 다와 라가 알고 연습 문제에 아마 F일 거예요. 이게 F. 연습 문제 F입니다. 잘 보시면 이거 제가 그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연습 문제에서 뽑아냈다는 티를 제가 안 냈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와 바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와 바도 서로 전제와 결론 서로 바뀐 문제인데 이것 역시 아마 연습 문제 G일 겁니다. 근데 뭐 아마 연습 문제 풀이는 말로 돼 있고 아마 직관의 호소에서 물론 엄밀한 정의에 호소하는 거지 호소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 호소하는 거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까지는 일단은 다 뭘 통해서 그 진리피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P, A 이면 L, A, A, or L, E, A 이게 A를 대입한 예고요. and P, E 이면 L, A, E, or L, E, E 자, 이게 이제 전제죠. 결론이 이렇게 하면 기니까 자, 이번엔 결론을 이렇게 써보죠. P, A 이면 L, A L, A, A and P, E 이면 L, A, E 자,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5어로 묶여서 P, A 이면 L, E, A and P, E 이면 L, E, E 자, 이렇게죠. 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논의 영역이 A와 E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두 개의 대상만 존재하는 그런 논의 영역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려면 전제가 참이려면 앞쪽 조건문도 참여해야 되고 뒤쪽 조건문도 참여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이 거짓이라면 앞쪽 이것도 거짓이고 뒤에도 거짓이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면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PA가 한번 참이라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LAA가 한번 A도 참이라고 가정해보죠. 곧장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PA도 참이고 LAA도 참이죠. 여기 참입니다. 우리가 알아낸 게 여기겠죠. 여기도 참이네요. 자, 그러면 결론에서 이게 뭐예요? 참이면 참이다니까 참이죠. 자, 근데 얘가 참이면 이 전체 문장이 거짓이기 위해선 여기가 거짓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P2가 참이고 LAE가 거짓이라는 걸 곧장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럼 P2가 참이고 LAE가 거짓이고요. 자, 근데 자, 요 문장이 참이기 위해서는 얘가 참이고 이쪽이 참여야겠죠. 얘가 참이고 그러면 LEE도 참여야겠죠. 선언문이 참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LEE가 참이에요. 그 다음에 PE는 참이고요. 그럼 여기 참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거짓이라면 이쪽은 적어도 거짓이어야겠네, 맞죠? 연원문이 거짓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어야 되고 LEA는 거짓이 되어야 되죠. LEA가 거짓이 되면 되죠. 그러면 단수 문장들에 다 진리값을 부여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부여한 여기 한번 보죠. LAEA가 거짓이고 LEA가 거짓이어야 돼요. 거짓이면 참이죠? 참이면 참에서 참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지금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런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곧 뭐예요? 발레인 거죠? 우리는 발레를 만들어낸 거고요. 발레를 한번 좀 더 멋지게 써보면 자, 논의 영역은 A와 E로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름 A는 A를 가리키고 이름 E는 E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P의 해석 함수는 자, A도 참이고 E를 집어넣어도 참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L의 해석 함수는 지금 우리가 찾아낸 발레에서는 뭐예요? 여기 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자, 얘와 얘가 참이죠. 나머지는 거짓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짓이잖아요. 맞죠? 여기 거짓. 그러니까 A, A, E, E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이게 발레가 되는 모형 세계를 우리는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X가 사람이라면 전제는 뭐예요? X가 사람이라면 X는 A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이브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자, 어때요? 3이죠. X가 사람이라면 A도 E도 아담도 이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죠? A로부터 사랑받고 아담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이브로부터 사랑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제는 참이에요. 근데 결론에서 어때요? 결론에서는 자, 뭐 결론은 무슨 뜻이죠? X가 사람이라면 X는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또는 이미 X에 대해 X가 사람이라면 X는 이브로부터 사랑받는다의 선언이죠. 이거이거나 요거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게 요 모형 세계에서는 참이 안 되죠. 왼쪽 선언지도 오른쪽 선언지도 참이 안 되죠. 자, A를 대입해 X 자, 요 문장이 몽땅 참이 되는 경우가 없죠. X에 A를 집어넣어도 E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지 않고 여기도 A를 집어넣어도 E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요 모형 세계에서는 여기도 거짓이고 여기도 거짓이 돼서 전체 선언문이 거짓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 사실은 직관에 호소하지 않고 그냥 P가 뭔지 L이 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진리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인데요. 아마 바에서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바는 요 마의 전제와 결론이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제 양화를 보편 양화를 시켜서 선언문을 만들어낸 걸 전제로 했을 때 걔가 이제 전체에 대해서 보편 양화를 시킨 문장을 함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이걸 봅시다. 이걸 그대로 PA이면 LAA and PE이면 LAE 자, 우와 PA이면 LEA and
P2이면 L2E. 자, 이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PA이면 LAA or LEA 고요. and 이번엔 2를 대입해 봐야겠죠? 대입하면 LAE or LEE.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지인 거죠. 그러려면 이번에는 쉽게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전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이쪽이 참이거나 이쪽이 참이기만 하면 되니까 곧장 알아낼 수가 없고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가 한번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참이라면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어야 되죠? 그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가 또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지금 두 개를 가정한 거예요. 여기랑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PA가 참이면, 그리고 이 문장이 참이려면 LAA도 참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기도 똑같이 씁시다. 자, 결론에 있는 PA도 참이고 결론에 있는 LAA도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참이 되죠. LEA는 뭔지 몰라도 돼요. 그렇죠? 선언문은 참이 되겠고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그 다음에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참이니까 이 조건문도 참이죠. 자, 그런데 전체 문장은 거짓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은 거짓이어야겠죠. 둘 다 참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거짓이어야 되고 조건문이 거짓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좋아요. 왜냐면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이라는 걸 곧장 알 수 있고 심지어 요 LAA or LE가 거짓이라면 둘 다 거짓이어야겠죠?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전제에 있는 PE도 참이어야 되고요. 전제에 있는 LAE도 거짓이어야겠죠. 자, 이게 될까요? 근데 P이면 LAE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여기서 우리 뭐가 생긴 거죠?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가정할 거냐면 똑같이 여기는 참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양쪽 모두 참여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PA 자, 요 부분 PA 부분이 참이라고 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거짓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거짓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 결론에 있는 PA도 거짓이겠죠. 그 다음에 결론의 PA가 거짓이면 이 조건문이 통째로 참이 돼버리죠. 조건문은 전건이 거짓이기만 하면 참이니까요. 그리고 이 조건문이 참이 돼버리면 전체 결론이 거짓이 되기 위해선 이 오른쪽의 조건문이 거짓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거짓이어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면 P2도 참이고 후건은 거짓이어야 되고요. LAE도 거짓이고 LE도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전제에 있는 애들로 넘기면 P2가 참이고 LAE가 거짓이네요. 그러면 앞에 1번 케이스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요 2번도 안 돼요. 자, 됐죠?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요 end에다가 end가 참인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PA가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를 따져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봐야 돼요? 요 end가 거짓인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몽땅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뭘 가정할 거냐면 전제의 요 왼쪽 부분 요 선언문의 왼쪽 선언지가 거짓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전체 요 전제가 참이기 위해선 여기가 오른쪽 문장이 참이어야 되겠죠. 둘 다 거짓이면서 참이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여기를 참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참이라면 이 연언문을 구성하는 양쪽 조건문 모두 참이어야겠죠. 자, 이번엔 뭘 또 가정하면 되겠까요? 이번엔 자, 얘가 이제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이라면 LEA가 참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결론에 있는 PA도 참이고 LEA도 참이죠. 지금 LEA 여기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선언문이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참이니까 앞쪽 조건문이 참이 되죠. 그리고 앞쪽 조건문이 참이면 뒤쪽 조건문은 거짓이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참이면서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연언문이. 따라서 뒤쪽 조건문이 거짓이라 그러면 P는 거짓이고 뒤에 후건은 거짓이고요. 그러면 LAE도 거짓이고 LEE도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넣으면 쉽게 할 수 있냐면 왼쪽은 잘 모르니까 전제 왼쪽 잘 모르니까 오른쪽에다가 써보면 PE가 참이죠. 그 다음에 LEE가 거짓이죠. 자,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거짓이 돼야 되죠. 이 조건은. 근데 애초에 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이제 PA가 이번에는 거짓인 경우를 가보죠. 자, 앞에서 한 건 다 똑같이 씁니다. 이제 전제가 참이고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케이스인데 여기 앞쪽 여기가 거짓이라 그러면 여기가 참이어야 되고 양쪽 연원지 모두 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쪽 조건문이 다 참이어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PA가 이번엔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거짓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 PA가 거짓이죠. 그러면 이 조건문이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참이면 전체 이 문장이 거짓이기 위해선 이 뒤쪽 조건문이 거짓이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똑같네요. 그럼 PE가 참이어야 되고 이 후건이 거짓이어야 되고요. LAE도 거짓이고 LEE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주면 PE가 뭐예요? 참이고 LEE가 거짓이죠?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애초에 이 조건문이 우리는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거짓이 돼야 돼요. 따라서 모순이죠. 이렇게 돼서 이 케이스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경우를
이제 모두 망라해서 풀었고요. 저의 방법은 뭐예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 선언지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몽땅 다 따져본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곧장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요 PA가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랑 이제 따져본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경우를 나누는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식 진리표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먼저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마지막 결과는 똑같아야 되죠. 물론 찾아낸 발레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타당하다면 여러분 모두 발레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걸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저는 4가지 경우를 다 따져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방법은, 요 논증은 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됐습니다. 아, 힘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연연역을 하게 될 텐데, 자연연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연역도 알아보고, 또 뭘 알아봐야 되죠? 그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첫 시간에 저걸 했죠? 그 이중양화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중양화 문장에 대해서 알게 되면 번역을 훨씬 더 이제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자연연역을 통해서 논증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자연연역을 통해서 다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테스트 문제도 낼 거예요. 과제 외에, 일반 과제 외에 테스트 문제도 낼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테스트 범위는 그 새로 배운 어려운 문제들, 자연연역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그 자연연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중양화 문장 정도까지만 이제 퀴즈를 낼 거니까 이제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러 논리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이중양화 문장까지 해서 테스트에 대비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